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시장을 좀 제외를 하고 미국 쪽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을 빼는 이유는 대표님 뭐 알아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미국 쪽이 워낙에 지금 잘 나가요. 지금 뭐 기업 실적도 뭐 나쁠 것이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 그러는데 계속해서 재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외하고는 글로벌 증시 상승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미국도 보고 이제 유로존도 보고 오늘 또 우리나라 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먼저 보면은 미국이 1분기하고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정도 좀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실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꼽으면은 기업 실적의 그 주가 반응이 좀 그렇고요. 중국하고 무역 분쟁 이슈가 그렇게 부정적 영향이 1분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하지가 않고 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미국 기업 실적을 보면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분기에도 그랬는데 2분기에 1분기 나타났던 것보다 조금 더 그 정도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에 매물이 나와도 하루 정도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가 돼버리는데 초반에 펩시로 시작을 했죠. 좋게 나오는 실적이요. 그리고 MS가 지난주에 이어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코카콜라나 비자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로키드 마틴까지. 그리고 임상시험에 노이즈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바이오젠 같은 기업마저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의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표도 대부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셀더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판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정폭 조정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것이 뭐 좋은 예를 들어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단기에 마무리되고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지난주 초에 고점 기록하고 지금 일주일 정도 뭐 약간 조정 기간, 박스권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이 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한국 기업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매물이 출회돼서 하락한다. 그래서 뭐 한 이틀 정도 좀 불안한 흐름 보였는데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뉴스의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출회되는 모습, 그러한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실적이 괜찮은 그런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또 하나 달라진 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금주 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FMC 회의하고 일정이 맞물리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렴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점은 뭐 시장 참여자들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정도는 변곡점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듣기 전에 뭐 금리 쪽 약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는 금리 인하를 뭐 50bp 하느냐, 뭐 25bp 일단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사인 것 같고요. ECB도 지금 제로 금리긴 한데 여기서 마이너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통화정책 완화가 추가되는 거, 말씀하신 대로 금리 좀 더 인하하는 거, 마이너스지만 좀 더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독일 증시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 1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안 좋은 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하락폭이 뭐 한 7%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재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서 연중 고가 흐름에서 미국처럼 단기 조정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금융정책회의 이후에 흐름이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독일이 도대체 우리하고 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 지나서 유럽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미국만 좋은 흐름이 점차 확산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에서 예상되는 그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폭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떤 점에서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는가,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면 독일 금리 추이를 살펴봤을 때 그러한 예상이 가능하게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 쪽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0.35%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월 첫 번째 주에 저점을 만든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저점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22회의에 그러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독일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지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미국 쪽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연관이 좀 되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댈러스 연은 총재 코멘트 쪽에서 채권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주목하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번 말씀하신 게 가장 와닿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채권 금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금리 정책을 선행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국채 금리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 나타날 것인가를 좀 가늠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독일 금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7월 4일 저점에서 상당폭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그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금리 위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붉은색의 그 미국채 10년물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쪽에 FOMC 미팅이기 때문에 저것이 만약에 그 이전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저 빨간색 그래프 좀 반등한 것이 주르륵 또 흘러내린다면 마치 그 아래에 있는 푸른색 선이 우리 한국의 3년물 국고채 금리 흐름인데요. 저게 금통이 바로 직전에 주르륵 흘러내리듯이 만약에 붉은색 선이 주르륵 흘러내린다면 그리고 독일의 국채 금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또 한 번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25bp라고 보시는 게 저 국채 금리 흐름이 그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에서 박스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른쪽에 검은 지금 박스권 푸른색 박스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저 때가 2016년에 한국이 3년물 국채 금리 최저를 기록했었던 때죠. 지금 거기에 거의 와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좀 수평으로 쭉 이어가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저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금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도 또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 주에 당면한 다음 주에 바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쪽은 25bp 인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는 50bp보다는 25bp 가능성이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독일 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이 호실적이나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독일이 좋아진다면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증시를 봐야 되는데 하느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약발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우리가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약발이 안 먹히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가 금리가 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리는 이유가 시장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채권 금리가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금리 하나도 금리도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2016년에 저점을 깬다라고 한다면 두 번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곧바로 반전 포인트가 되지 못할 거라는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성장률이나 수출이나 투자, 이게 동반 침체를 보이면서 지금 금리 인하 요인이 됐었던 것인데 이것을 빠르게 돌려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구한다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경기 둔화 요인이 글로벌 환경 요인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반전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채권 시장의 추가 금리 인하 시그널 계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상황 그렇다 치고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반응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금리 인하를 딱 했었던 그 초반에는 그래서 증권, 건설, 뭐 운수창고, 그다음에 종이의복, 뭐 이런 내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죠. 하루 이틀 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IT 위주로 대형주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주는 그 영향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저는 이 대출 금리하고 연관해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 금리 하향 추이에 따라서 소비금융 쪽에서는 선제적으로 할인 경쟁 체제가 이미 7월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가 많이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금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텐데 카드사에서 이쪽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많이 해가지고 3% 초반대까지 금리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차 한 대 살 걸 두 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자 비용이 감소되면서 다른 쪽으로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점, 이 점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살 때, 뭐 5천만 원 정도의 차를 살 때 예전에 6%에서 8%대 할부 금융을 이용하면 금융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같이 3%대 그리고 금리 인하 좀 한 번만 더 해도 3% 안팎으로 금리가 적용이 되면 금융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돌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돌아서 해결이 되는 문제의 경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외부 요인이나 급박하게 시간이 촉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초반에는 좀 그러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이 중기적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점 우리가 인식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부 업종 개선 흐름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추가 정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추가 경정이 나타나든 추가 금리 인하가 나타나든 그런 것들이 부과되어야지만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했었던 것이 힘을 찾을 수가 있고 더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뭐 바닥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조금씩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는 게 그러면 이제 금리 낮으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해 볼까라고 증권 업종 올라올 수 있고요. 내수 업종들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뭐 생각을 가져도 이제 괜찮은 시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중기적으로 강세를 일주일 동안의 강세를 보인 업종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IT하고 말씀하신 증권주입니다. IT가 2.8% 올랐고 증권이 1.7% 올라서 많이 오른 업종 중에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IT 업종 전체가 좀 변하고 있는 그런 반전 흐름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업황 회복 요인이 이제 수요 회복 가능성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전까지는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나타난 것인데 이제는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듯이 재고 조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지나면서 업황이 회복되는 가능성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텔의 그 서버 CPU 업그레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소식은 애플이 수요가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텔 칩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죠. 그것이 수요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굳이 인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한두 분기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을 그 가능성을 좀 놓고 본다면은 최근의 반등이 이제는 바닥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IT 업종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이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도 좋은 이유가 되고 증시 활성화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배당주하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채권 금리가 뚝 떨어지는 만큼 채권 평가액이 툭 올라갈 겁니다. 증권업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 투자하기가 일반 투자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업종에서 받는 그 채권 평가액에 투자한다. 이 개념으로 증권주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하고 IT주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텐데 타이밍상으로 다음 주에 변곡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이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락될 가능성도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 타이밍을 고를 때는 조정 시 매수를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는 변곡점이다. 다음 주에 무조건 매수해야지 이런 자세보다는 조정시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타이밍은 왔다라는 대전제를 넓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